자,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좀 풀어줄 텐데,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적은 문제를 풀면서 많은 걸 알려줄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 거라 요것만 잘 이해해주면 이 주변에 있는 한 4-5개 유형 정도는 쉽게 니네가 이해할 수가 있어. 볼게 먼저. 자, 먼저 이거 x에 관한 방정식이라는데 잘 보면 알겠지만 x에 관한 1차식이지?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럼 1차 방정식은 원래 x가 있는 건 왼쪽으로 x가 없는 건 오른쪽에 정리를 좀 해줘야 되니까 그럼 왼쪽 전개하잖아? 자, m제곱 빼기 5m에 더하기 4만큼의 x고 오른쪽은 m 빼기 2x의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면 더하기 6x가 되니까 왼쪽은 m 빼기 2, m 빼기 3만큼의 x의 결과가 m 빼기 2가 되게 된다. 그래서 x의 개수인 이 친구들이 0이 아니잖아? 그럼 나눠서 해가 하나가 나오는 거야. m이 2도 아니고 md 3도 아니면 이걸로 나눠가지고 이건 이제 없어지고 m 빼기 3분의 1라고 하는 하나 해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근이 존재하지 않고 싶대. 자,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근이 모든 실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x의 개수가 0이 돼줘야 되거든. 근데 3 집어넣으면은 0x가 1 말이 안 돼. m값이 3이면은 보면 알겠지만 0x가 1 되거든. 그럼 이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절대로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없으니까 m이 3인 게 바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2단계 선생님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2x 마이너스 5의 값이 얼마가 되는? 자, 12가 되는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이제 2단계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앞에 있는 1번, 2번 유형이 이런 주제더라고. 이제 설명이 된 거고 이제 이 문제 볼게. 이거 어떻게 하지? 얘를 0으로 만드는 1, 얘를 0으로 만드는 2분의 5. 그래서 1보다 작은 경우 1과 2분의 4인 경우 2분의 5보다 큰 경우로 나누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풀고 다르게 푸는 방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줄 알잖아. 1보다 작은 경우, 사이에 있는 경우, 큰 경우 해가지고 가정에 위배되는 거 버려버리고 답 되는 거 다 이렇게 수거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그래프 이용하는 걸 좀 습관을 들이면 되게 좋거든. 그냥 니네 근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구경 계속 시켜주는 거야. 나 지금부터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있잖아. 그래프가 가다 꺾여 이렇게. 그래프가 구경 해본 적은 있을 거야. 이게 꺾인단 말이지. 일단 꺾이는 포인트를 확인해 볼게. 야, 왼쪽 절대값이 0이 되는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잖아. 그럼 얘는 0이 되고 얘는 3이 돼. 그래서 이 함수는요. 어떤 점을 지나냐면 1,3이란 점을 반드시 지나게 돼. 1,3이란 점을 지나게 돼. 그래서 꺾인다는 거야, 그래프가. 자, 오른쪽을 0으로 만드는 2분의 5를 집어넣는다. 전체다가 2분의 5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는 0 되고 자, 2분의 5에서 1 빼니까 2분의 3. 2분의 5, 2분의 3이면 이 오른쪽 아래에 있겠다. 그지? x좌표는 크고 y좌표는 작으니까 자, 여기에 2분의 5, 자, 2분의 3이 존재하게 된다. 중간 연결해주면 돼. 자, 생각해봐. 야, 누구나 생각하면 다 할만하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야. x가 2분의 5보다 크면 이거 둘 다 그냥 나와. 기울기 얼마야? x가 2분의 5보다 크면 이것도 그냥 나오고 이것도 그냥 나온다. 기울기 얼마야 그러면? 기울기 3이지? 기울기 3으로 올라가. 함수식이 어떻게 되냐? 자, 기울기가 3인데 이 점을 지나는 3x 빼기 2분의 5에 더하기 2분의 3이 돼서 자, 식이 3x에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3분의 15에 마이너스 3분의 다시를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6. 오케이. 3x 6. 근데 x가 1보다 작잖아? 그 얘도 마이너스 달고 나고 얘도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막 내려와. 기울기 마이너스 3으로. 함수식이 마이너스 3x에 자, 1 집어넣어 3 나오려면 더하기 6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을 찾을 수가 있겠지? 이게 지금 왼쪽 그래프 그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보면 좀 이상한데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한다니까? 야, 그러면 지금 이놈이 얘하고 누구하고 y는 12. 자, 이 점의 y좌표가 크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하고 이 점의 좌표가 원래 이 방정식이 구하고자 했던 거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거 는 12 하면 되는 거야. 넘기면 18 나누면 6.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하나 6 나오죠? 그럼 얘가 x좌표는 어떻게 해? 요거 12 되는 건 언제니? 넘기면 6이 나누면 요거는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2와 6분이다. 두 개. 해의 합은 4. 이렇게 푼 거야. 경우 나누는 거랑 좀 다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그럼 나중에 좀 많이 복잡한 문제도 그래프로 좀 접근해주면 쉽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해주니까 정리해봐. 시간 좀 줄게.
그러니까 감만 잡는 거야. 어차피 이거 니네 풀어야 돼. 알지? 어차피 니네 이제 책에다 레드 문제 풀 때는 풀어야 되는데 그때 한번 최대한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길 바래요. 나중에 요거 좀 더 니네가 숙달이 많이 되면 정말 금방 절대값 있는 방정식 부등식도 엄청 금방 풀 수 있어. 눈대중으로 풀 수 있어요? 눈대중으로 풀 수 있냐고 이렇게 막 대입해서? 아니에요. 저렇게 시간 안 쓰고 바로 다 나오고. 근데 뭐 물론 x 대신에 적당한 정수인데 막 답이 막 분수고 그러면 눈대중으로 안 되지 않을까? 친구들이 문제 보자마자 다 알아줘. 그거는 이제 아마 여기 x 앞에 개수가 이제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래프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이고 1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모양이 이 세수대 모양처럼 나오거든. 그럼 해가 항상 꺾이는 점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금방 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근데 요거는 이제 2기 때문에 x 앞에 2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그 친구한테 한번 눈대중으로 한번 해보라 그래봐. 그 친구 아마 요거는 좀 못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뭐 또 숙달이 많이 되면 또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하라는 거야 니네도. 그러니까 그래프로 좀 하는 습관이 들면 그래프로 나중에 여기가 예를 들어 꺾인 점이 1이고 3이다.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4인 거야. 대칭성 때문에. 이게 모든 간에 상관없이. 이해해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이 a다. 자 이거의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 4인 거야 4. 그냥 a 값이 이 위만 지나가면 a가 100이든 a가 1000이든 a가 1000이든 만이든 어차피 얘하고 얘 평균은 얘하고 얘 평균하고 똑같으니까 해서 뭐 그런 걸걸 아마. 그지 않을까? 까분 거야 까분 거 그지? 나도 할 줄 알아 임마. 그래 다음부턴. 자 4-1번 문제. 요것도 되게 쉬운데 애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이건 많이 쉬우니까 바로 갈게. 자 절대값 안에 양보다 큰 거 작은 거 나누지 말고 이렇게 절대값 바깥에 있는 이놈이 항상 양수라는 걸 안다면 이거는 그냥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하면 돼요. 첫 번째, 자 x제곱 더하기 a 빼기 3만큼의 x에 더하기 1이 진짜로 2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 빼기 3만큼의 x에 더하기 1이 이게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도 방정식에 해가 두 개 있고 여기도 방정식에 해가 두 개 있을 텐데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 여기 봐봐. 야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인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도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야. 각각의 근과 계수 관계를 쓴 거지. 그럼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이거든? 근데 그게 0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얼마다? 3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오토바이 되게 많이 다녀 그지? 여기가 앞에 길이 넓어가지고 아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저 양반들이 엄청 다녀요. 지난번에 명절 때 이제 그 저기에 어디지? 양평인가에 곤충박물관이 있어. 근데 둘째 아들이 곤충을 좋아해가지고 거길 가는데 저 오토바이 탄 저런 위에 오토바이 한 20명, 30명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어. 근데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오토바이 싫어해. 개인적으로. 상당히 싫어해. 그러니까 얌전히 타고 다니면 되는데 있잖아 이렇게 타고 다니면 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토바이의 이제 무게 중심을 이렇게 원래 코너링을 할 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도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길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추월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오토바이가 한 30대 20대면은 길이가 꽤 되거든. 그럼 이제 지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뭐 따지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가 얌전히 타는 사람도 있어. 그 무리 안에는 얌전히 타는 사람도 있는데 꼭 보면은 남한테 피해를 줘요. 저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니? 저게 정상적인 거 생각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괜찮은데 요 다음 문제가 아주 헬이야. 야, 얘는 x값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x의 정수 범위로 나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볼게. 첫 번째, 선생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로. 왜냐면 x의 정수 범위별로 이제 나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긴 지금 x의 정수 부분도 있지만 그 제곱의 정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x의 제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지? 그럼 이런 범위에서는 x의 제곱이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으니 그래서 x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x 제곱의 정수 부분은
0이 되는구나. 그럼 그걸 집어넣는 거야 저기다가. 그럼 x제곱의 정수분이 0이야. 0 빼기 x제곱에 마이너스 1는 2x 더하기를 풀어야 돼. 그럼 얘가 지금 현재 x제곱인데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1은 0을 풀어야 돼. 그럼 1 풀마 루트 2거든. 근데 그중에 이런 범위를 만족하는 x값은 누구만? 1 빼기 루트 2만 답으로 인정. 1 더하기 루트 2는 안 되고. 범위가 마이너스가 0 사이니까. 그럼 이러면 뭐야? x의 정수 부분이 0이야. x제곱의 정수 부분도 0이야. 그럼 여기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좌변이 그냥 0으로 사라져버리겠네. 그죠? 2x 더하기.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여긴 답이 없어. 그래서 답은 1 마이너스 루트 2만 답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나마 이거는 범위가 있으니까 다행인 거야. 자, 근데 흐름상 요 다음 문제 하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문제가 내가 알기로는 사관학교 입학시험에 나왔던 문제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사관학교 있잖아. 육사, 공사. 공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있잖아. 사관학교. 근데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범위가 이 교육과정마다 달라가지고 옛날에 이런 방정식이나 이런 게 시험 범위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나와서 내가 알기로는 실용 문제집에 블랙라벨이라는 문제집에도 이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명한 문제야. 유명한 문제. 보면 알아. 정말 더러운 문제야. 자, 봐. x값의 범위가 없어. 그러면은 모든 실수 x 범위에 따라 정수를 다 나눠 풀까? 불가능하잖아, 그제?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더러운 문제니까 이거 혹시 풀어서 맞은 사람 있어 혹시? 자, 일단 지금부터 풀이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건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보시면 됩니다. 야, 내가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자, n은 정수 부분 그게 정수 부분이고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소수 부분이라고 놓고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든 그 수에 나름대로의 정수 부분이 있을 것이고 0과 1 사이는 소수 부분이 있을 텐데 걔를 n과 알파로 구별해서 이제 문제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려고 하지.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재미나게 볼게. 오른쪽은 정수죠. 그 수를 정수 부분. 근데 그 수의 제곱의 정수 부분. 그럼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오른쪽이 정수지. 그러니까 왼쪽인 좌변. 좌변이죠, 좌변. 자, 좌변인 자, x인 n 더하기 알파와 그 x의 정수 부분인 n에다가 더하기 187을 한 이 결과가 정수가 일단 돼야 된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정수. 왜냐면 오른쪽이 정수니까 왼쪽도 정수. 곱해봤지? n제곱 더하기 n알파에 더하기 187도 정수가 돼야 되네? 근데 이 친구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n알파가 정수가 돼야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 정수 부분이 6인데 소수 부분이 3분의 1 뭐 이런 거 있잖아. n하고 알파를 곱했을 때 정수가 돼야 된다고. 예를 들어 n의 값이 예를 들어 30인데 뭐 알파가 5분의 1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같은 건 n하고 알파를 곱한 게 정수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n 곱하기 알파를 k라고 하는 정수로 놓고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과정이 좀 길고 더러운데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나 보다 해. 근데 분명히 우리가 심화 문제집 중에 유명한 블랙라벨이라는 문제집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든 간에 내가 볼 때는 갖다 쓸 가능성이 있어. 농후해. 그러니까 나오면 이거는 거의 100% 틀린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오면 땡큐인 거죠. 우린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야, 알파가 n분의 k니? 알파가 n분의 k니? 그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알파는 소수 부분이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서 양변에 n 곱해주면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아요. 거의 끝났어. 진짜 거의 끝났어. 자, 그래서 알파 n분의 k라 한 다음에 알파를 n분의 k라 한 다음에 정말로 양변식에 그냥 집어넣어 볼게. 자, 준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x n 더하기 n분의 k에 그 친구의 정수 부분인 n을 곱하고 더하기 187을 했대. 오른쪽 갈게. 자, x라고 하는 n 더하기 n분의 k를 양변 제곱해주면 n 제곱에 더하기 2k에 더하기 n제곱분의 k제곱의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은 또 x의 정수 부분이니까 n 이렇게 되겠지. 그냥 문제 주어진 조건을 그냥 주어진 식에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근데 n분의 k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는 이 친구도 1보다 작고 여기 소수분이야. 그 나머지는 정수니까. 그래서 우변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게 되냐면 n제곱 더하기 2k에 다시 한번 n분의 k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도 1보다 작아. 이게 소수분. 그러니까 더하기 n이고 그럼 곱하면 n제곱에 더하기 nk 아니야 쏘리 k에 더하기 187이고 전개한 것뿐이죠. 그랬던 여기는 n제곱 사라지고 k 넘어오니까 n 더하기 k가 얼마다? 187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n과 k를 찾는 거예요. 자, n값이 무조건 커야 돼. 뭐 가능하니? 얘가 187이고 얘가 0이 가능해. k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1에다가 186도 가능해? 2에다가 185도 가능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자, 무조건 n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반으로 나누면 얼마니? 93.5지? 그지? 그럼 얘가 94가 되고 얘가 93이 되는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개수는 몇 개다? 94개. 이랬대요. 처음 보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행할 때 이런 건 볼 필요가 없거든. 우리 이제 실전이니까 나오면 100% 틀리겠지? 그지? 한 번도 안 보고 사실 풀라 그러면 이걸 주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문제들은 몇 개를 좀 외워주셔야 돼. 분명히 학교에선 킬러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근데 킬러 문제를 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 문제에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근데 학생 중에 누가 모순 찾아내면 망신도 망신이고 재시험 보거나 아니면 전원정도 처리해야 되거나 근데 전원정 처리해서 문제 잘못된 거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뭐 써. 심할서나 뭐 이런 걸 써요. 문제 잘못 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내면 나중에 안 좋아. 뭐 진급하고 뭐 그런 거 안 좋아 하여튼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곤란한 거야. 어려운 문제를 내긴 내야 되는데 문제를 만들자니 또 그렇고. 그럼 이제 찾는다고. 어디서 교육청 모의고사나 시중 문제집 중에 더러운 문제를 찾는다고. 이런 거 서술형에 한 내봐 한 문제. 몇 문이나 맞출까? 학교 시험에 내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우리가 기억해 두면 나중에 혹시 학교 나왔어. 그럼 게이드. 우리는 풀자는 거야. 딱 풀어가지고 이거? x는 n 더하기 k고 x는 x의 정수 부분은 n이고 187이고 그냥 x의 제곱한 거야. 이거 제곱한 거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한 거 두 배를 이제 가우스 안에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x의 정수 부분 n이고 오케이? 그래서 좀 또 이 촬영의 좋은 점 뭐야? 나중에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하고 11번에 2번만 하고 진짜 쉽게 진짜로 하나만 하고 자 11번에 2번 문제 하나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문제풀이 좀 몇 개 더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게요. 많이는 못 쉴 것 같아. 한 10분만 쉬자. 자, x에 관한 저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르냐는 얘기는 없으니까 일단 두 실근을 갖기 위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이 방정식이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간다 했으니까 일단 먼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그래서 a 빼기 1의 제곱에서 4배의 a와 a 마이너스 1을 곱한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a 제곱에서 4a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3a 제곱인데 마이너스 2a에 더하기 4a니까 더하기 2a가 되고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3a 제곱에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자 1, 3에 1, 1에 빼기 맞을걸? 이게 빼기 그지? 이렇게 자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이 a 값의 범위를 찾아낸 거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바가 알파 베타를 곱하고 알파를 베타는 더한 다음에 3배하고 더하기 구한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럼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a고 자 두근의 합의 3배를 뺀답니다. 그럼 마이너스 3a에 그죠? 더하기 3에다가 플러스 9를 하니까 자 a제곱 마이너스 4에 더하기 10이라 a에 대한 대칭축이 이거든. a 대신에 2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게 최소거든. 근데 값이 못 집어넣죠? 왜? a는 그 왼쪽에 있는 1까지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그죠?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a 대신에 1을 집어넣은 13 빼기 4 그래서 9가 바로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10분만 시켜 10분만
45분에 시작할게요. 자, 14번에 2번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 눌렸었어, 녹화 버튼. 큰일 날 뻔했고. 자, 우리가 이런 문제 많이 본다. 뭐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K값에 관계없이 뭘 한다. K값에 관계없이. 근데 애들이 보통 K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왠지 K가 항등식. 그걸 먼저 생각한다고. 근데 부탁이야. K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 같잖아?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그것이 K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걸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한다고. 완전 제곱식이 된다. 중근을 갖는다. 그럼 그게 이런 형태로, 그지? x 빼기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뭐 중근을 갖든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근데 판별식이 0인데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것이 K의 항등식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K값에 관계없이라는 조건을 좀 나중에 사용해달라는 얘기죠. 일단은 먼저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사용할게. 자, x계수의 제곱인 k 빼기 a의 제곱에서 4배를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빼죠. k제곱도 빼고 a제곱도 빼고 더하기 b 마이너스 1 한 게 0이 되는데 요게 바로 k가 항등식이 돼야 된다. 자, 전개하면 k제곱 사라져요. a제곱 사라져요.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2ak. 그 다음 더하기 b의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자, 요게 k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k가 곱해져 있는 이 친구도 0이 돼야 되고 k가 곱해져 있지 않은 이 친구도 0이 돼야 되고, 그러므로 a값은 0이고 b값은 1이다. 그래서 더하면 1이 정답이 되겠네.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완전 제곱식이 된다. 중근을 갖는다. 전부 다 우리가 판별식 0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자, k값에 관계없이가 먼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마지막에 보통 해결을 한다고. 뭐 K값에 관계없이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럼 1을 집어넣고 근데 그것이 K값에 관계없이.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내가 볼 땐 좋지 않겠느냐. 14번에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에 2번. 이게 나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는 그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허수 개수를 갖는 2차 방정식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지난번 교육과정 바뀔 때도 야 이거 내지 마! 했는데 첫 해는 내가 볼 때는 학교 선생님이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 내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요거 내면 이거 안 돼. 허수개수를 갖는 2차 방정식은 분명히 그 공문에 나와 있어. 예를 들어 허수개수를 갖는 2차 방정식은 내지 마세요. 이게 써 있거든. 근데 아마 그거 안 본 선생님이 낼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법을 살짝 알아보자. 자, 얘가 한 개의 실근과 한 개의 허근을 갖는데 우선 개수가 허수인 경우는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판별식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여서 이 안에 있는 놈의 부호를 가지고 실근 허근을 판단하는데 얘가 0보다 큰데 밖에 i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판별식이 양수여도 허근을 가질 수가 있거든. 개수가 허수면. 그래서 개수가 허수인 경우는 판별식을 가지고 근의 종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방정식의 한 개의 실근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집어넣는 거야. 1 더하기 kii의 알파 제곱에 더하기 1 마이너스 i의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i는 0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i가 있는 건 있는 것끼리 없는 건 없는 것끼리 정리한 다음에 능력할 거야. 왜냐면 알파가 실수이기 때문에 개수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i 없어서 알파 제곱, 요거는 i 있으니까 k 알파 제곱, 요거는 i 없으니까 더하기 알파, 요건 i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i까지 해서 자,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돼요. 복소수 상등 정리에 의해서. 이제 0 더하기 0i라고 생각하세요. 그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2하고 3에다가 빼기.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2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집어넣어주면 자, 요럴 때 얼마가 되냐면 4 마이너스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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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k가 1이 되거든.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9k에 자,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으면 더하기 1은 0이니까 k값은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네요.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상황은 바로 이 상황이구나. 알파가 2인 거구나. k값은 1이구나. 쉽게 말해 k값이 1이어야 나는 2라고 하는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그 실근 빼고 나머지 허근 뭐냐니까
자, k 대신에 실제로 1을 집어넣어 저 방정식을 완성을 하게 되면 원래 방정식은 2x의 제곱에 더하기 1-i만큼 x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i는 0이거든. 그럼 이제 나머지 한 허근을 베타라고 하면 실근이 2라며 그럼 2하고 베타하고 더한 건 다시 쏘리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x제곱 계수가 이게 아니라 1 더하기 i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 된다. 그래서 나머지 허근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이 실근, 허근에 상관없이 근과 계수 관계는 사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다 인수분해 하느니 자, 한 실근이 2라 했으니까 나머지 허근을 베타라 해서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놈이 된다. 뭐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나머지 한 허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변에 1-i를 곱해서 근의 공식을 쓰는 것도 방법이 돼요. 양변에 1-i 곱해서 x제곱의 개수를 실수화한 다음에 근의 공식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나머지 근을 찾는 게 내가 볼 땐 더 쉬울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은 나오면 안 되는 문제긴 해. 근데 그런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또 학교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20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겁나 많이 했던 건데 x하고 y에 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 어떻게 하지? 훌륭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x하고 y에 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저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 빼기 y 빼기 1 얘야 얘. x 더하기 2y 플러스 3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싶은 거야. 예를 든 거야. 쉽게 말해 얘를 방정식이라 생각을 하면 x가 뭐 y 더하기 1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처럼 y에 가는 1차식으로 그 근이 나와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의 공식을 쓰잖아? 그럼 뭐 분해? 뭐 풀마? 루트에서 아우 망했네 이게 어떻게 y에 가는 1차식이 됩니까? 그래서 얘가 y에 관한 1차식이 되기 위해선 여기 있는 놈이 완전 제곱식이 돼서 루트랑 퉁치고 나와야 되거든. 이걸 판별식이라고 부르거든. 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근데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판별식이 0이니까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로 접근해 주시는 거야. 절대로 이거 막 이렇게 니네 막 하잖아. 막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x 하나 있고 여기 x 하나 있고 여기 마이너 6x니까 여기 뭐 2x 있겠고 뭐 3x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숨겨진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결해 주셔야 돼. 반드시야. 반드시야. 자, x하고 y에 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근데 2x로 묶을게요. 제가 판별식 써야 되니까 그럼 이거 2x 묶으면 마이너스 2y고요. 요거 2x 묶으면 더하기 3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씁니다. ky 제곱에 마이너스 8y에 더하기 5는 0이라 생각할게. 그래서 x에 관한 판별식, 짝수 판별식. 그럼 이 친구의 제곱인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의 제곱에서 얘를 그냥 빼죠. 마이너스 ky 제곱에 더하기 8y에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자, 요게 이제 근의 공식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또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4y 제곱에서 ky 제곱 빼주니까 4 마이너스 ky 제곱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4y에 숫자 9에서 빼니까 더하기 4. 자, 여기 이제 y가 난 또 완전 제곱식 돼야 되거든. 다시 판별식을 쓰죠. y가 난 짝수 판별식. 자, 이 친구의 반의 제곱인 4에서 4배 뭘 뺀 거. 4 마이너스 k를 뺀 게 0이 돼야 된다. 근데 솔직히 이건 보인다 사실은. 이거 1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y제곱 빼기 4y 더하기 4가 완전 제곱식 되니까. 어차피 내 목적이 이게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한 거니까 k 값은 3이구나라는 거 뭐 이렇게 풀든 눈으로 보든 계산하면 되겠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판별식의 판별식 0이다. 그래서 그 k 값 실제로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하라는 것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자, k가 3이지? 그럼 그 3을 진짜로 집어넣어서 걔를 x하고 y가 난 두 1차식의 곱으로 실제로 인수분해 해라 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뭐 그냥 기본적인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긴 한데 B는 뭐 안 어려워. 그지? B는 안 어려운 게 요거 전개하면 뭐 알파고 베타가 난 대칭식이지 이것도?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고 그럼 이 친구도 전개하면 또 되고 이 친구도 전개하면 되니까 B는 뭐 그렇게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닌데 문제는 이 A를 봐봐. 알파하고 베타가 난 대칭식이 아니야. 그리고 상당히 좀 고차식이야. 그럼 저런 거는 기본적인 근각의 관계만을 이용해서 풀면은 좀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 했으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2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인데 자,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니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에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자,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에 마이너스 1은 0이구나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봐봐. 여기 있는 알파 삼성 되게 거슬려. 혼자만 있어. 베타 삼성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애버릴 거야. 어떻게 없애냐면 요거 넘긴 다음에 양변의 알파를 곱할 거야. 그럼 2알파 제곱에 더하기 알파를 대신 집어넣어서 알파 삼성 없앨 거야. 다시 한번 요거 넘긴 다음에 양변의 알파 곱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알파 삼성 대신에 뭘 계산하겠다? 자, 2알파 제곱에 더하기 알파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A란 식은 좀 간단해졌어. 뭐냐면 2알파 제곱에 더하기 베타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이제 4알파가 되겠지. 요거 이제 마이너스 5알파랑 알파랑 퉁쳤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베타가 되겠지. 더하기 3이 되겠지. 뭐 물론 아까 아직까지도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식이에요. 근데 이거 얘만 넘기면 알파 제곱이 또 2알파 더하기 1이야. 여기는 알파 제곱 대신에 알파 더하기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전개하면 4알파랑 사라져요. 전개하면 2랑 3이랑 계산되면 5가 된 거야. 그럼 남는 게 누가 남냐?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베타에 그 다음에 더하기 5가 남겠네. 그죠? 근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도 넘겨보면 알겠지만 1이야. 정답은 그래서 얼마? 6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를 줄여나가는 스킬. 만약에 여기에 알파의 4제곱이 포함되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넘긴 다음에 양변에 알파 제곱 곱하면 돼. 그럼 4차식 대신에 내가 뭘 계산할 것인가? 3차식 대신에 내가 뭘 계산할 것인가? 2차식 대신에 뭘 계산할 것인가? 그럼 결과적으로 무조건 알파하고 베타가 난 1차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좀 의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각의 생각하면 생각하지 말고 근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대입한 다음에 적당히 이항하고 곱해서 고차식의 차수를 줄이는 자, 이런 기술들도 니네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22번에 1번. 뭐 답이 좀 잘못됐나? 어디? 이거? 어디가? 어디가? 이게? 야, 노안이 왔나 봐요. 어떡하죠?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여기다 2에다가 이제 빼기 4니까 빼기 1이네요. 그죠? 그 정답은 0이 정답이 된다라고 봐주면 돼. 노안이 시작을 됐어. 38살이기 때문에 노안이 좀 왔어요. 얘도 늙어요. 아까 0 나왔거든. 아까 전 시간에. 근데 0이 안 나와서 이상하네. 아까 잘못 푼 건가 했더니 이번에 잘못 푼 거였구만. 근데 문제를 다 풀거든 이것도 선생님이. 웬만하면 풀어봐. 좀 독특한 문제라 생각하면 풀어보는데. 자, 볼게. 와우. N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자는 게 아니야. 야, 이거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하고 얘를 먼저 계산하자. 그리고 투투를 또 따로 계산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사실은 알파1 더하기 베타1 그 다음에 알파2 더하기 베타2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게 알파의 48 더하기 베타의 48을 계산해 보자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근각이성계 이용해서 우리가 두근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두근의 합에다가 이제 1부터 48까지를 집어넣어 주면 돼. 근각의성계 가볼까요? 자, 알파 n하고 베타 n 더하느라 그럼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n 더하기 루트에 n제곱 더하기 n분의 자, x계수의 반대본인 루트 n이 두근의 합이에요. 근데 분모 분자 루트 n으로 나눠주잖아? 1이야? 이거 루트 n으로 나누면 루트 n만 남아요. 이거 루트 n으로 나누면 더하기 루트에 n 플러스 1입니다. 분모 분자 루트 n으로 나눈 거야. 그럼 순서 바꿔주고 유리화하면 루트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바로 두근의 합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집어넣어야 돼. 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마지막에 48까지 집어넣어보자. 1 넣으면 루트 2 빼기 1 루트 3 빼기 루트 2 떠더더더 돼서 루트에 49 빼기 루트에 48이 되고 그럼 이게 다 더하면 사라지고 7 빼기 1 정답은 그래서 6이 정답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냥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재 지금 이게 있다는 건 어느 학교에서 이런 걸 몇 년도에 냈긴 냈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뭐 놓긴 해도 이게 우리가 전혀 근거 없는 막 그냥 이상한 문제만 긁어놓은 문제집이 아니에요. 실제 나왔던 이제 킬러 문제들 위주로 편집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죠. 몇 문제 안 남았을걸? 시간이 매번 이게 쫓기는구나.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네. 조절을 해야 돼. 자, 24번의 이번 문제를 보면은 처음에는 근과 개수 관계보다는 사실은 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위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근의 분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보통이에요. 근의 분리. 근데 미지수가 너무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근의 분리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조금 약간 부담이 된다. 그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같다 하는 그 문제 같은 건 좀 약간 좀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보려고 해. 보세요. 야, 알파고 베타를 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걸? 작은 것끼리 더하면 6이고요. 큰 것끼리 더하면 8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6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게 돼. 근데 이놈은 근과 개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놈이 a분의 b가 그러면 6하고 8 사이에 있고 그럼 양변에 a를 곱하면 6a와 자 b가 8a 사이에 있는데 문제는 a, b, c가 한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a하고 b는 7과 1 밖에 조합이 불가능해. 한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한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조합밖에 안 된다고. 가능한 조합이. 아, 그러면 두 근의 곱도 한번 보자. 자, 알파고 베타를 곱한 두 근의 곱을 보면 작은 것끼리 곱한 5보단 크고 큰 것끼리 곱한 12보단 작은데 그럼 근과 개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바로 뭐가 되냐면 a분의 3c거든. a분의 3c. 근데 a 값이 이미 지금 현재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c 값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다? 3분의 5와 누구 사이? 4 사이구나라는 걸 확인해서 c 값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이거나 아니면 3이거나. 그럼 집어넣어서 이제 실제로 근을 갖는 걸 확인해줘야 돼. c 값이 2잖아. 그럼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x제곱에 b가 7이니까 마이너스 7x에 c가 2면 더하기 6은 0에서 망했어요. 해가 1과 6이거든. 경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c는 2가 안 돼. 해가 1과 6이잖아. 근데 해가 1보다 커야 되고 6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고. 그래서 c가 3이구나. c 대신에 3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이제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24번에 2번. 자, 미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근의 분리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조금 힘들고 근과 개수 관계를 이용해서 정수 조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A하고 B하고 C를 좀 결정을 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끝나가네요. 이거 하고 뒤에 한 문제 더 있나? 30번에 2번 하고 한 문제 더 있지. 아, 그러니까 두 문제 더 있나? 야, 마지막에 잠깐만. 마지막에 32번에 2번은 아까 동북고 그 문제랑 똑같아. 알파 3승이 실수다. 그럼 켤레 복수수 한 개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32번에 2번은 풀면 되고 그럼 선생님은 두 가지 문제만 설명을 할게. 근데 아마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될 거야. 이거 노가다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좀 다른 풀이를 보여줄게. 다른 풀이. 니네가 이렇게 하길 바라는 다른 풀이를.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근과 개수 관계에서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결과 마이너스 1이고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결과도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하시게 된다. 네, 보세요. 야, 이거 정리하면 F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거든. 근데 여기는 베타하고 위치를 바꾸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 식을 F알파에 더하기 알파에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베타를 이제 변신을 시킨 거지. 변신입니다. 변신. 그럼 똑같은 원리로 F 베타에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1은 0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 자, 좀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이 좀 충분히 줘야 되는데 좀 못 준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 질문 양을 좀 조절을 좀 할게. 야, 봐봐. 이거 보면 좀 떠올라? 알파하고 베타는 fx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라는 거 좀 떠올라? 그지? 근이지? 근데 문제는 알파는 누구의 근이기도 하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거의 근이기도 해. 그럼 이 둘이 같은 방정식이 돼야 돼. 알파 베타는 원래부터 이 방정식의 근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알파고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인 동시에 이 방정식의 근이 돼야 되니까 얘와 얘는 그냥 실수배일 뿐이다.
여기다 2배를 곱한 게 이거일지 뭐 3배를 곱한 게 이거일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아저씨 마이너스 얘기해줘. 괜찮아. 요거랑 근이 되니까 이 수는 실수배. 그러므로 fx는 x 더하기 1까지 더했을 때 실수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문제에서 아까 사용하지 않았던 1의 함수값이 0이라는 이 정보를 집어넣어 주면 내가 원하는 fx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의도가 됩니다. 자, 뒤에 있는 건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니네가 보통 이런 방정식을 보면은 자, 쌤이 조금 뭐 마지막에 조금 속도를 좀 내서 이해를 좀 못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영상 다시 한번 꼭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고 네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또 점검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개인 질문 다 받아줄 테니까. 야,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면 나머지 한 근 2 마이너스 루트 3이겠다. 그지? 아니라는 거야. 하나의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일 때 나머지 하나의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기 위해선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여기 개수가 무리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한다? 집어넣어 줘야 돼. a의 2 더하기 루트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루트 3b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2 더하기 루트 3을 집어넣어 주시고 와우! 더하기 c는 0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푸느냐? 루트 3이 있는 건 있는 것끼리 없는 건 없는 것끼리 정해서 풀어야 돼. 무리수가 서로 같은 조건.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A, B, C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일단 진도는 나갈게요.